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2월 9일 네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제가 오늘 참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은 홈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당하고 말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 포기하지 않았고 4대2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종료 직전에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서 이렇게 수비가 많은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시키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리그 4억 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원래 토트넘이 지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엔제 감독의 전술적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었지만 오늘 경기의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바로 비수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수마가 오늘 결정적인 PK를 내주고 말았는데 그런 비수마가 공개 사과를 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사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이렇게 패배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진들의 엄청난 판정 미스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기세를 탈 수가 있었는데 심판들이 이번 경기를 망가뜨렸다는 영국 매체의 비난도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토트넘 경기가 끝나게 되면은 오늘 경기 왜 졌냐 라고 범인 찾기 놀이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번 경기 누구 때문에 이겼다 라고 칭찬 행진을 해보고 싶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토트넘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경기의 패배의 주범은 바로 비수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수마는 오늘 그냥 멍청한 태클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멍청한 태클을 박스 안에서 해버리면서 카이세도가 넘어지고 말았고 PK를 내준 토트넘이었는데, 비수마가 태클을 하는 장면을 보면은 지금 드라구신이 중앙으로 침투하고 있는 잭슨을 잘 따라다니고 있으면서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바로 크로스를 줘도 드라구신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세도 역시 일단 여기서 크로스를 넣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면서 엔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각도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수마가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서 각도만 줄여줬으면은 골 장면에 근접한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비수마 멍청한 이 녀석은 이렇게 멍청하게 멋지게 태클을 해버리고 말았고, 이렇게 카이세도가 걸려 넘어지면서 PK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수마는 내가 멍청한 태클을 해버렸구나 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고, 비수마는 PK를 내주었고 경고를 받아버렸는데 이번 경고가 비수마의 이번 시즌 5번째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리그 경기에서 나올 수 없게 된 비수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12월 달에 경기 일정이 빡세거든요. 벤탄쿠르도 못 나오는 상황에서 비수마가 그래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멍청한 태클로 PK를 내주었고, 그리고 비수마는 다음 경기도 못 나오게 되는 멍청한 태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커로 나온 팔머가 PK를 성공시키면서 일단 3대2로 역전당해 버린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수마는 오늘 경기 패배에 엄청난 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경기가 끝난 후에 비수마는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개 사과를 했느냐? 오늘 경기에서 패배한 것은 너무 슬픕니다. 팀 동료들 그리고 스태프와 팬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저를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팬들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비수마는 오늘 정말 죄송했다, 나 때문에 오늘 경기 졌다, 근데 이제부터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라면서 오늘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한 비수마였습니다. 와, 근데 비수마가 뭐 아치그레이나 베리발처럼 18살이면은 이런 이제 공개 사과를 해도 따뜻하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수마는 96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28살이나 되었는데, 와,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토트넘에서 리더 그룹에 속해야 되는 나이에 속하는 비수마인데 이렇게 멍청한 태클을 해버리면서 오늘 토트넘에게 패배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비수마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수마의 공개 사과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팬들은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멍청한 결정이었습니다.
공 근처에도 없었고 그가 한 것은 뛰어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비수마의 태클이었습니다.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게다가 엔드라인으로 드립을 치는 카이세도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선수와도 거리가 먼 상태였고 카이세도는 적극적으로 드리블을 해서 더 좁은 각도와 더 나쁜 슈팅 포지션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수마의 멍청한 태클이 들어갔고 정말 엄청나게 무모했습니다. 하면서 비수마가 멍청하다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비수마는 28살이라고 28살이나 먹었는데 이제 다시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벌써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야 할 나이라고 라면서 비수마가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비수마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브라이튼에서 뛸 때는 비수마는 괴물이었거든요. 우리가 비수마를 영입했을 때 우리 스쿼드에 진지한 엄청난 선수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첫 10경기를 제외하면 비수마는 쓰레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콘테의 변명이 맞는 것 같아서 싫지만 지난 12개월 동안의 끔찍한 비수마였습니다. 가능한 빨리 비수만을 내보내야 됩니다. 라면서 비수마 팔아야 된다 라고 비수마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은 우리 모두가 영입한 영입 중에서 저는 비수마가 바로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비수마가 월드 클래스 수준까지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비수마가 매경기 10점 만점에서 7점 정도는 활약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저의 판단이 틀려버렸군요. 라면서 비수마는 내가 잘못 봤다 라고 비난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 팬들은 비수마가 패배의 빌미를 제공하자 비수마 팔아버려라, 비수마 실망이다, 비수마 때문에 졌다 라고 반응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와, 비수마가 진짜 저기서 그냥 따라가기만 했어도 오늘 토트넘은 2대2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일단 토트넘이 계속 공격하다가 승리할 수도 있는 이번 경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비수마의 이렇게 어이가 없는 태클 정말 짜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수마가 사실은 이렇게 태클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전반전에 카이세도가 퇴장을 당하는 게 맞다고 영국 현지 매체에서 비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건 또 어떤 소식인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오늘 경기에서 비수마가 사실 퇴장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라는 단서는 32분 카이세도의 파울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파페사르가 볼 경합을 하고 있었는데 카이세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파페사르의 정강이를 스쿼드로 밟아버렸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으시죠? 지난 시즌 토트넘이 첼시에게 무너졌을 당시 로메로가 이렇게 박스 안에서 상대의 지금 똑같이 정강이를 이제 스쿼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로메로는 이 장면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그때 당시 10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던 토트넘이었는데 로메로에게 이런 퇴장이 나오면서 토트넘은 첼시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토트넘은 하락세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로메로의 퇴장 장면이었는데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지금 카이세도도 파페사라에게 동일하게 스쿼드로 정강이를 밟아버리는 파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이 나오자 손흥민 선수도 지금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거 뭐냐? 이거 지금 퇴장감이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도 역대급으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냐? 카이세도는 경고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울이었습니다. 파울로 땡 하고 넘어가 버린 어이가 없는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이 공개가 되자 스카이 스포츠의 제이미 캐러건은 심판진들을 공격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투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이 사람 아시죠? 제이미 캐러건입니다. 제이미 캐러건은 VAR은 첼시가 토트넘을 4대3으로 이긴 경기에서 믿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첼시가 토트넘을 상대로 4대3으로 이긴 경기는 분명히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 시작부터 혼란스러웠다. 첼시 감독과 엔제 감독은 둘 다 팀 선발에서 몇 가지 놀라움을 선사했다.
특히 로메로와 반더벤을 처음부터 선발로 내보낸 것이 인상적이었다 라면서 시작부터 이번 경기가 시끄러웠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홈에서 첼시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은 직후에 로메로를 부상으로 잃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기존 문제를 더 악화시킨 듯했다. 첼시 관점에서 볼 때 첼시 감독은 카이세도를 다시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로 출장시키기를 결정했는데 카이세도는 전반전에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순간을 겪었다 라면서 카이세도가 논란이 있는 장면을 보여줬다 라고 기사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미 캐러건은 카이세도가 퇴장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기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분 카이세도는 파페사르와 충돌하며 속력을 내다가 결국 그의 정강이를 밟아버렸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VAR이 개입해서 오늘 주심 앤서니 테일러가 리뷰 화면을 보러 갈 가능성이 있는 듯했다. 그러나 사건은 그 후 검토되면서 해결되었는데 이것은 당혹스러운 순간이었다 라면서 VAR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 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이세도는 파페사르에 대한 태클이 지나치게 높고 무모했다. 이런 종류의 태클은 이번 시즌과 작년의 프리미어리그 선수 수십 명이 퇴장당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틴 테일러와 제이미 캐러건은 스카이 스포츠의 경기 중계 중에 이 상황에 대해서 논평했고 제이미 캐러건도 비슷하게 당혹감을 표현했다. 파울 이후 테일러는 처음에 VAR 표현에 따르면 과도한 힘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고 캐러건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비판했다. 이런 상황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사람들이 퇴장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심판들이 경기를 11대 11로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레드카드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라면서 제이미 캐러건은 카이세도가 퇴장당하는 게 맞다, 그게 정당한 판정이었다 라면서 오늘 심판들이 미쳤다 라면서 토트넘의 경기가 심판들에 의해서 망가졌다고 심판들을 비난하는 제이미 캐러건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심판기구의 소식을 전한 더 부트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전했느냐? 카이세도가 토트넘과 경기에서 퇴장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가 끝난 후에 프로 심판 기구는 사건 직후 X의 게시물을 올려서 추가 설명을 제공했다. 주목할 점은 카이세도가 이 반칙에 대해서 경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VAR이 이를 개입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개입할 만한 심각한 반칙이 없다고 판정을 내렸다. 그들은 X의 다음과 같이 게시물을 게시했다. VAR은 카이세도가 파페사르에 대한 도전에 따라 잠재적인 퇴장감이냐를 확인했고 심각한 반칙이 없다는 심판의 판정을 확인했습니다. 라면서 프로 심판 기구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저거 퇴장감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어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심판들은 이게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로메로가 이렇게 똑같은 파울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였다고 하려면은 이렇게 카이세도도 파페사르를 밟아버렸기 때문에 퇴장을 당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공정성,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프로 심판 기구는 솔직히 이걸 알았을 겁니다. 지난 시즌에 로메로가 첼시와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토트넘이 나쁜 판정을 통해서 경기를 망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번 경기에서는 카이세도에게 퇴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관성이 없는 이제 심판들의 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로메로의 퇴장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차이점은 로메로가 공을 가지고 있었고 카이세도는 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거 퇴장 맞아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레드카드가 나왔죠 라고 이거 뭐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올해도 레드카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라면서 퇴장감 맞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은 오늘 심판이 앤서니 테일러잖아, 이해하자고 라면서 심판이 판정이 잘못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완전 말이 안 된다고. 앤서니 테일러는 적어도 한 개의 경고와 한 개의 레드카드를 첼시에게 주었어야 했다고 하면서 오늘 심판이 판정이 너무 이상하게 내렸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정에는 우리에게 불리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특히 작년 이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레드카드를 꺼내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레드카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작년에 피해를 줬으면 오늘 이번 경기에서도 똑같이 레드카드를 줬어야 됐는데 공정성이 없었다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아, 식빵 같은 첼시 라면서 첼시를 욕하는 팬도 있었고, 우리는 카이세도에게 페널티킥을 내줬습니다. 근데 카이세도는 경기장에 있었으면 안 됐습니다 라면서 이 장면이 파페사르가 카이세도에게 밟히는 장면이 전반전이었거든요. 전반전에 나왔는데 카이세도에게 PK를 내준 것은 후반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판이 제대로 판정을 했다면은 카이세도가 퇴장을 당했으면은 후반전에 카이세도가 없었기 때문에 페널티가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전반전에는 2대1로 끝이 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카이세도가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토트넘이 이번 경기 더 유리하게 이길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심판들이 오늘 카이세도를 퇴장시키지 않으면서 판정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이번 경기를 망쳤다라고 반응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정말 토트넘에서 어렵게 팀의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이끌고 있는데 이렇게 심판 판정까지 더럽게 나와 버리면서 이길 경기에서 지고 말았다는 것이 경기가 끝난 후에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프리미어 리그는 이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심판 판정도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더 프리미어 리그가 재미를 주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골맛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골 감각을 올려서 득점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리한 판정으로 오늘 패배를 당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토트넘이 이번 주 중 유로파 리그 경기 그리고 주말에 리그 경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